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오늘도 런치박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상승을 유지하고는 있죠. 코스피, 코스닥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라고 해서 힘있게 치고 가지는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반적으로 주체들 중에 누군가가 힘있게 끌고 가야 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다만 그럼에 비해서 생각보다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 지금 시장이 좋다 나쁘다의 구분보다는 그냥 적당히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 보니 지수를 예측하는 것은 우리의 범위에, 우리의 예상 범위에 밖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왜냐면 한쪽으로 누군가가 힘을 주고 뭐 해야지, 저 주체가 매도를 하게 되면 조심하고 매수를 하게 되면 좀 더 가겠구나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런 흐름들이 없다.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너무 그렇게 지수 예측에 힘쓰지 마시고 그냥 종목 중심으로 계속 가다 보면, 시장이 꺾였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컷들이 나갈 거고, 그렇지 않고 계속 간다라 그러면 시세가 나는 그런 형태로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재밌는 거는 오늘 예를 들어서 HLB가 밀리다가 밑에 꼬리를 다니까 반등하던 2차전지 혹은 에코프로 형제가 다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전히 코스닥에 있어서는 굉장히 박한 어떤 수급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한 땀 한 땀 여기서 나와가지고 다시 밑에서 들어가고 그러긴 어렵다라고 봅니다. 내가 믿고 가져간다라 그러면 컷만 가지고 계속 끌고 가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나와서 그냥 저점을 보는 그런 형태로 가셨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종목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덱스 인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스도 그렇고 고버스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2782 위에서 물렸거나 아니면 단가를 여기에 맞출 수 있다라 그러면 충분히 그건 견딜만 하다라고 봅니다. 시간이 어떻게 걸리든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혹은 완전히 깨지지 않더라도 내가 비중 조절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눌림, 이런 흐름들은 분명히 나온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러한 단가 조절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지금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다.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죠. 뭔지 모르겠다, 뭔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꼼짝마, 가만히 있는다. 가만히 있으면 물론 이제 지금 손실이 조금 더 누적될 수는 있어도 계좌가 그렇게 크게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지 않고서 막 우왕좌왕 갑자기 또 레버러지로 가고 싶어서 레버러지로 갔다가 무작정 그냥 물타기 했다가 비중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도저히 내 심리적으로 견디지 못하거나 이런 일들은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인버스든 고버스든 2782 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맞출 수 있다라 그러면 일단 그거를 맞추는데 총력을 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입니다. 말 그대로 이렇다 할 반등도 없이 계속 밀려 내리는 모습이고, 다만 이제 지난번의 흐름, 저는 여기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봤거든요. 왜냐면 쌍바닥 추세 전환이니까. 근데 얘가 실패해서 깨졌기 때문에 어떻게 당연히 잘라야 되고, 반등 저항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예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신저가를 쓰고 있잖아요. 신저가 구간에서는 내가 추세 전환을 만들면 노렸다면 당연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추세 전환을 만든 게 아니라 더블링의 형태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늘 추격하게 되면 컷폭이 길어지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다시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실은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27,000원 정도가 돼야지 정상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추격한다라 그러면 분할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어찌됐거나 신저가 구간에서 더블링을 만들었을 때는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라는 거, 그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오 테크닉스입니다. 본 종목은 일단 이탈했다가 반등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반등도 너무 정석적인 어깨 밟고의 반등이기 때문에 반대로 어디까지? 어깨 자리까지, 게다가 위로 음운 저항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올라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런 케이스죠. 근데 본 종목은 삼성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어깨에서 어깨까지 노리는 것이 정석이다. 따라서 어디에서 잡았든지 비중 조절을 해주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HLB가 주춤하니까 힘을 내가지고 올라오고 있죠.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자리에서는 자, 전고고 그 다음에 지금 만들어진 박스입니다. 패턴은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 헤드가 나왔고 어깨가 나왔기 때문에 뭡니까? 헤드 앤 숄더 패턴이기 때문에 최소한 다시 출발점으로까지 내려갈 수 있다. 게다가 지금 이 구간은 매물 공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깨지게 되면 단숨에 뚫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 따라서 본 종목을 반드시 매매하셔야 되는 분들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구간은 일단 관망하면서 패턴의 목표치를 완성할 때까지 구경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혹은 선수분들이 저 어깨자리, 그러니까 위에 지금 박스를 만들어 놓은 형태가 되는 거죠. 저 박스의 형태를 깨기 전까지, 이 자리 깨기 전까지 들이대보는 그런 구간이다. 따라서 뭐 일반 개인 투자분들이 굳이 열심히 들이댈 자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접근한다라 그러면 그렇게 크게 잘못될 일이 없다. 다만 웬만하면 차라리 빨리 내려와 가지고 120평을 딛는 형태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4시에 쇼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